네, 아까 점유 취득시효 몇 원칙? 5원칙 꼭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시효요? 자,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하고 연결하면 좋을까? 뭐?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아까 연결고리가 뭐 있었어요? 미등기 매수인, 매매등청, 등기. 점유 취득시효 등청, 등기 있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몇 가지 해놓으시고서요. 그거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저 뭐만 면하자. 가랑만 면하자.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일단 그거라도 일단 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 80점, 뭐 9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시험 봐서 뭐다? 가랑 면하면 된 거예요. 아시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몇 개? 16개예요. 몇 개?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맞힐 16개가 머릿속에 지금 딱, 여기서 딱 이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16개 뭐 맞히겠습니다. 마이크 되면 입에서 쫙 나와야 돼. 가다가 이거 뭐 때려서 맞히는 건 의미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뭐가 있으면은 16개가 딱 나와 있어야지 그게 내게 된다니까. 그냥 대충 이거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이게 아니라니까. 몇 개?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자. 지금 중학생들 앞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을 때 뭐 어머 하면 질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앞으로 돈 얼마까지 벌고 싶으세요? 생각도 안 해봤지. 앞으로 내가 얼만큼 벌 건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고서 생각하면 나중에 뭐다? 시크릿 법칙 있잖아요. 생각의 물질화예요. 내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뭐가 된다? 물질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딱 해놓고서 거기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6개. 접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민법 목차 보고 나오셨나요? 진짜요? 민법 목차 보고 나오셔야 돼. 그리고 거기다 적어놔. 내가 이 목차 중에서, 그래, 취득시 분명히 나오니까 적어놔. 그 소유권에다가 뭐예요? 취득시효는 100%.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기다 기억하면 좋아요. 갑등기, 을, 위조 등기, 병 등기 할 때. 뭐 했을 때요? 갑이, 을이 뭐해서 위조 등기해서 병한테 매매했다는 얘기죠? 등기, 점유, 과수원 기억나세요? 과수원. 그래서 이 등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꽝이니까 이것도 뭐다? 꽝. 우리 대원칙이 이런 거예요. 얘가 뭐라 할지라도 꽝. 이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에 뭐 없다. 네? 공시를 뭐 해도 신뢰해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피보는 거예요. 병만 피보는 거예요. 누군 살아나고. 갑. 그러면 이제 갑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돼 있지만 혹시 만약에 이 등기가 만약에 10년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세월 흘렀다? 등기 몇 년? 다음 뚜루루 전 몇 년? 10년. 이게 충족된다면 그 조문이 들어갈 수 있다. 읽어보세요. 245조 2항. 부동산 소유자로 뭐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뭐한다? 자, 점유가 앞에 있어요? 등기가 앞에 있어요? 등기가 앞에 있고 점유가 뒤에 있죠. 아까 조문은 245조 1항은 점유가 앞에 있고 등기가 뒤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아까 점유 취득시 있었죠. 네? 아까 몇 페이지? 91조.
얘는 점유를 해서 나중에 등기로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유가 앞에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 네? 뒤에 것은 먼저 뭘 치고 들어가? 등기를 하고 뒤에 점유있자. 그래서 무슨 시효? 등기취득시효. 근데 등기취득시효가 독자적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등기가 몇 년 되고 점유가 몇 년이면 이쪽에서 거꾸로 얘가 웃을 수가 있고 얘가 슬플 수가 있어. 이 제목이 뭐다? 이쪽 무슨 시효? 등기취득시효. 무슨 시효? 그러면 용어가 맞대는 용어가 뭐야? 아니, 무효 등기에 뭐가 없지만 병이 등기 쳐가지고 만약에 몇 년 지나면 제목이 바뀌어.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해가지고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 뭐 되기 전에 요거 10년 요거 되기 전에 여기서 조치를 취해야지. 에? 소유자가 누구니까? 그럼 일단 뭐 제기하고 소 제기해야 되겠지. 그죠? 무슨 소 제기한다? 에? 무슨 소? 본건에 소 제기하죠? 에? 그러면 이 병은 이긴다, 진다? 지죠? 패소하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기 등기부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선의로 쭉 점유하다가 이 패소하고 이렇게 패소 있잖아요. 네? 바뀝니다. 뭐라고? 선악소. 기억나세요? 아니면 꼭 강의할 때만 보고 다른 날은 왜 안 봐? 기억이 나야 돼요. 어깨 힘 빼시고 다 하려고 이렇게 눈 부릅뜨지 말고 그냥 지난주 한 거 요거라도 하자. 그리고 뭐 걱정하면 일이 풀려요? 걱정하지 말고 움직여. 그래서 생각사 사사사 하다가 죽어버려. 행하란 얘기예요. 움직이란 얘기예요. 움직여. 뭐다? 소 이렇게 들어야 돼. 그죠? 또 등급했으니까 자주로 점유했겠죠. 자주 하다가 여기가 자줄까 타줄까? 여기가 자줄까 타줄까? 여기는 악이고 당연히 여기 뭐다? 여기서 타주가 돼. 이게 뭐야? 무슨 패? 자타패. 그죠? 선의는 여기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 누구 거요? 병 거요? 갑 거요? 응?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누구 게 아니고 갑 게 아니고 누구 거다? 병 거. 여기서 난 사과는 누구 거다? 악인은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누구 게 아니고 병 게 아니고 갑 거. 여긴 당연히 악이니까 누구 거? 병 게 아니고 뭐다? 갑 거.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취득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창고가 멸실했습니다. 창고가 멸실했어. 뭐 했다고? 창고가 날라갔어. 다 다르죠? 위치 따라서. 그러면 선의의 자주는 선자씨는 뭐다? 현존. 나머지 건 선자씨만 현존. 나머지 건 뭐예요? 전부 조절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는 선악소 자타패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소 뭐다? 자타패. 선악소는 조문에 있고 자타패는 판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갑이 뭐예요? 내놔라. 뭐라? 내놔라. 반환을 요구할 때 이제 그동안 들어간 무슨 비? 응? 필요비하고 유익비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필요비는 즉시야, 반환시야? 응?
윗비는 지출 즉시야 반환시야. 둘 다 언제다? 임대차 필요비는 즉시고 윗비는 종료 후.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선악소 자타폐. 이게 자꾸 연결하다가 그럼 만약에 선악소 자타폐 지금 만약에 몇 년 지났으면 무슨 시효가 되기 때문에 누가 웃어요? 갑이 슬픈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 10년, 점유 10년인데 혹시 정이 중간에 파는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등기는 5년이고 점유도 5년이고 정 등기가 만약에 7년이야. 몇 년? 정이 7년이에요. 자, 이거 더하기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더하기를 인정 안 하면 정은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취득시효가 인정 안 되겠네. 그럼 더하기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더하기를 그래서 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하기 인정할까 말까? 아니면 등기 더하기 인정할까 안 할까? 이게 인정 못합니다. 왜? 10년이 꼭 현재 등기된 사람 이름으로 꼭 10년일 필요가 있어야 될까? 아니죠. 우리나라 무효등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쪽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 더하기는 있어요. 조문에. 점유 더하기를 점유 승계라고 그래. 그럼 등기 더하기도 인정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지.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야. 그래서 여기 등기부 취득시 할 때는 거기 니은에 보면 등기 승계란 말 있죠. 등기 승계 인정한다 안 한다? 해야 되겠지. 왜? 점유 더하기가 있듯이 등기 더하기도 인정해야지. 가뜩이나 우리나라 무효등기에 뭐가 없는데 공신력 없는데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소한 현장에 20년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 중단시키러 가야지. 중단. 등기부는 10년에 한 번은 떼봐야 돼, 안 떼봐야 돼? 한 번도 안 떼고 중간에 등기 휙 가가지고 누가 10년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어도 10년에 한 번쯤 뭘 떼보시고 20년에 한 번쯤 어디 가본다? 가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점유 취득시효 하지 못하도록. 또 뭐 하지 못하도록? 등기부 취득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등기부 취득시효. 자, 디귿에 보시면은 상속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있죠? 상속인은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이니까 선친의 등기와 상속인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연결된 거니까 상속인은 뭘 하지 않아도 뭐 같은 거예요. DNA가 같은 거니까 등기 관계없이 취득시 할 수 있겠죠. 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걱정하지 마시고 주로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가지고 5원칙 가지고 견뎌내세요. 아셨어요?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네, 첨부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네, 첨부 들어갔으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뭘까? 한 장짜리 남아있죠. 체계도 완성판 맨 하단에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 권한 없이. 자, 나무를 심었을 때, 뭘 심었을 때, 자기가 토지에다 자기가 나무 심어놓고 자기 수목이 부합한다, 안 한다, 이거 말하면 안 돼. 부합은 전혀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갑토지에 자기가 나무 심어놓고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 쓰는 게 아니고, 갑토지에 의리나무를 심었을 때 하는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무단 식재입니다. 뭐라고요? 법 조문을 따릅니다. 조문 그대로. 무단 식재했다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에? 허락 안 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목은 누구 거? 응? 그러니까 이미지로 기억해버려 그냥. 무단 뭐가 있고 경작이 있고 그죠? 무단 경작, 뭐 배추 이런 거 심은 경우 을. 세 번째는 뭐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허락 없이 뭐 했다? 무단 신축. 첫 번째 것만 부합해요. 누구 거? 네, 누구 거? 갑 거. 누구 거? 갑 거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잣나무다. 잣이 나온다. 잣나무는 원물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잣은 과실이라고 해요. 잣. 그럼 과실은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심은 잣 거예요, 을 거예요? 아니, 토지 소유자 거예요?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요, 교수님 제가요, 점유치료 공부한 다음에요, 보니까 빈 토지가 있어서요, 지금 열심히 나무 심고 있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5년 됐대. 더 이상 심지 말라고 그랬어. 왜? 누구 거예요, 그거? 그거 조심해야 되니까, 잣나무는 누구 거예요? 잣은 누구 거예요? 잣나무 누구 거니까, 잣은 누구 거예요? 갑 거지. 그러니까, 을이 열심히 잣나무 키워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잣다가 오는 순간 절도죄가 된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죄?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인 보면은 꼭 밑에 하단에 뭐가 나오죠? 뭐 산에 올라가서 이거 저거 막 캐잖아요.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오른쪽에. 예? 산 주인 허락 맡아서 촬영해서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거 안 하고 막 그거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뭐야 그거? 그거 절도죄 하는 거 촬영해가지고 돌리는 거야.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밑에 뭐 이래야 돼요. 소유자 허락 맡아서 촬영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산에 나는 나물, 이게, 이게, 약초 같은 게 누구 게 아니에요. 그냥 산 주인이 말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지. 걸리면 전부 무슨 죄 전부 다? 절도죄예요. 왜? 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단식재는 부합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이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갑이 있는데, 을한테 임대했어요. 뭐 했다고? 임대차 했는데, 을의 허락은 맡았는데, 갑에 뭐 받지 않고, 허락 맡은 병이 여기다가 나무 심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이 수목은 누구 걸까? 병은 누구 허락 맡았으니까 이거 내 거다 할 것이고 여긴 뭐라고 그래요? 내 허락 없이 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주한단 말이야.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임대차란 얘기는 뭐예요? 응? 3편 채권 차차차. 첫 번째 차를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 두 번째 차를 만약에 사용대차, 세 번째 차를 만약에 임대차를 합시다. 에? 그러면 임대차는 소속이 채권이죠. 그럼 직접 지배를 못하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토지 사용을 뭐해서 청구해서 이자로부터 허락 맡아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임차권 양도 전대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법원은 부합한다고 봐요. 누구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준을 열어볼 건가 열어볼 건가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상권이었으면 달라질 거예요. 무슨 권이면? 지상권자는 누구 허락 받을 필요가 없어. 허락 받을 이유가 없죠.
지상권자로부터 들어갔을 때는 부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로 들어갈 경우는 이임차한 들어갔을 때는 부합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상권은 뭐니까? 물건이고 임대차는 뭐니까? 이거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무단경작. 무슨 경작? 누구 거예요? 의 거. 알겠습니까? 자, 명인방법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명인방법 갖출 필요가 없다. 응?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또 물어보면 또 저거 뭐지 이러잖아. 갖출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 취득이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배추를 갖다가 팔아요. 병한테. 누구한테? 배추 양도했죠. 이때는 병이 뭘 갖춰야 돼? 명인방법 갖춰야 되겠지. 아니 법률 규정 취득은 자동 취득인데 처분할 때는 공시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해요. 농작물 취득할 때는 뭐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데 팔아 먹었을 때는 산 사람이 갖추려면 뭐가 된다? 갖춰야 되겠죠. 자, 무단시축 나왔습니다. 뭐 기억나요? 무단시축 나오면 뭐부터 시작한다? 에? 을 거죠? 자,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토지 소유권 방해 제거입니다. 토지 인도 요구할 수 있죠? 이게 뭐야? 토지 반환이야. 근데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을 거니까. 어떻게 내쫓아야 돼 그러면? 건물이 철거되면서 을이 나가야 되지. 건물 있는 이 상태에서는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 없죠. 건물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또 나오죠. 무서우니까 또 병 임대하죠. 임차인이야. 무슨 차이냐? 자, 임차인한테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 무슨 건물 철거할 이유가 없지. 이 사람이 대항력 갖췄어. 뭐 갖추고 있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민등록, 주택 다 갖고 있어. 자, 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또 여기다 붙이니까 또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뭐 하면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반대로 철거가 안 되면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기억했어. 그래서 무단 신축할 때는 철거와 퇴거를 반드시 기억할까.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퇴거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책 97페이지 가봅시다. 자, 97페이지 가시면은 쭉 가시다가 이제 디귿에 A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고 돼 있죠? 그게 뭐죠? 무단 신축이죠. 무단 신축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중개축이 나오죠? 무슨 개축? 중개축. 읽어볼까요? 건물을 중개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과의 부합 여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중개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 자, 이걸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뭐란다? 자, 부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성 여부는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 외에 소유자 의사 등을 종합해서 뭐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토지의 건물은 절대 뭐하지 않고요. 부합하지 않고 이제 건물 중개축입니다. 건물 뭐다? 자, 거기도 이제 여기다 적어 볼게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갑거예요. 자, 허락받아서 뭐 했다? 중축한 겁니다. 만약에 허락이 없으면요, 무조건 부합합니다. 뭐 없으면요?
허락 없으면 무조건 독립성 유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부합하고 반드시 뭘 맡아야 돼요? 허락. 그럼 이때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9글자가 되면 4글자를 줄이면 그게 구분소유예요. 무슨 소유? 자, 중축 부분이 구분소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부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다?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 그러면 이 전체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죠. 부합했으니까. 만약에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무슨 건물에? 저당권 효력은 여기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네? 부합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물? 부합물. 누구 거? 갑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을은 중축 하나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그 비용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임대차 들어가면 임대차에서 자, 이게 필요비일까요? 유입비일까? 필요비는 현상 유지고 계량 가치 증가는 뭐다? 그러니까 일단 유입비가 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비?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유입비 뭐 해주세요?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겠죠. 무슨 청구권? 자,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자, 지출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요구할 수 있다. 네, 반환 시 요구할 수 있다. 자, 선택하세요. 즉시는 아니겠지? 예? 반환 시? 아니야. 종료 후야. 아, 괜찮아. 나중에 다 해결돼. 이런 것들은. 조문 203조고 626조는 해결돼요. 왜? 저한테 수업 듣는 이상은 뭐다?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걸러지는 거야. 필요비는 언제고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가 된 후 가액 증가 현존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반환은 아까 언제 썼어? 반환은 둘이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필요비 유익비 있잖아. 아까 저기 병 내 건 줄 알고 했더니 내 거 아니잖아. 달라고 하잖아요. 아까 저쪽에 203조 점유자 필요비 유입비는 전부 다 언제? 즉시가 반환시효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또 여기까지 온다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임대차 조문이고, 아까 저거는 점유권에서 나온 얘기라고. 점유권에 들어간 점유자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권이고, 이건 어디 거? 임대차 3편 채권 차에서 나오는 필요비 유입비라는 얘기 아시세요? 그럼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분수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응? 반대로 가는 거야, 무조건. 민법은 무조건 뭐로 간다? 반대로 때리세요. 이거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쓰는 단어가 뭐다? 그거 알잖아, 벌써. 뭐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죠?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독립성 있죠. 그럼 부속물은 646조 가서 그러면 여기 기존 건물은 누구 거고 이건 갑 거고 증축 부분은 누구 거예요? 이거는 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여기는 효력이 안 미치겠네. 근데 부합물하고 부속물이 뭐 글자가 크게 달라요? 딱 한 글자 차이 아니야. 뭐 이거 합인지 속이 다르잖아요. 그럼 고유의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다?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다. 그 얘기야. 무슨 청구권? 그럼 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입비 가지고 뭐 가지고? 자, 혹시 유치권 가능할까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확실해요? 어떻게 기억했어 이걸? 네. 그것도 맞아. 여기 있어. 유유. 글자가 뭐하므로? 그래 같아. 그래서 있다. 그럼 이거까지 해봐요. 모르지만 어쨌든. 자, 부속물 가지고 이거 과연 유치권이 가능할까요? 응? 이건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요. 왜 그럴까 이거는? 글자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살래요? 아니 이렇게 다 맞출 수는 있어. 공식 대입해보세요. 유치권 공식이 뭐예요? 먼저 점유하다가 자기 물건이냐 타인 물건이냐. 타인 물건 뭐 하다가 점유죠.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부속물은 타인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소유자인데 유치권 행사한다고?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유치권은 뭐다? 타인 물건. 부속물은 자기 것 때문에 유치권은 안 돼요. 이해됐어요? 갑시다. 626조는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거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찍어. 오른쪽 거. 무슨 규정? 다 반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디서? 꼭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건물 허락받아서 뭐 했으면 책은 그냥 부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 땡쳤잖아요. 계속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또 연결돼? 임대차가 연결되잖아. 이거 두 문제짜리야. 몇 문제짜리? 그래서 여기 허락 중축 나왔을 때 같이 기억하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B번에 부합된 물건 나오죠.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전 부합됐든지 설정 후 부합된지 묻지 않고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무슨 물이니까? 부합물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중축 부분 소유권 뭐 한다? 이게 뭐 암기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합물만 기억하지 마시고 부속물도 같이 기억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뭐다?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 안 되면 부합물. 구분 소유가 되면 부속물.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다르다. 부합물과 부속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한청구권하고 뭐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래서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물은? 임차인 거란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98쪽. 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 점유권 물청할 때 같이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점유권 물청과 소유권 물청. 그래서 아까 책을 이렇게 나와서 봤을 걸 이렇게 85페이지하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은 침탈일 때 쓴다. 소유물 반환은 침탈 유무 관계없이 쓸 수 있죠. 점유물 반환은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 사용할 수 없는데 소유물 반환은 그런 제한이 없다. 점유물 반환은 침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유물 반환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몇 조하고 85페이지 204조하고 98페이지에 반환 있잖아요. 두 가지를 조문을 완전히 이해하라는 얘기야. 시험에 100% 나온다 가정하라는 얘기야. 어떤 과목은요,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 하잖아. 근데 민법은 나온다고 이미 정해져 있어, 제목이.
제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 8월 15일 날 해방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날 8월 15일 날 16개는 항상 가슴속에 뭐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못하면 이제 힘들어져. 8월 15일 해방이 안 되면 이제 여름과 함께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행 갔다가 그냥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10월 달에 와가지고 공부해요. 몇 월 달에 와서? 놀면 안 됩니다. 시험 없이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열정을 갖고 덤볐다가 버렸다가 다시 또 열정 이러면 안 돼.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 반환 들어갑니다. 98페이지에. 조문 보세요. 소임을 반환.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놔. 그죠? 밑에 214조는 소임을 방해제거 예방이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왔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하고 14조를 두 가지를 다 준용해요. 그러니까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제거, 방해방 다 있고 전세권 반환 다 있어. 근데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오지 않은 지역권 저당권은 213조를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해.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 내놔 할 권리가 없어. 214조 준용하지 않아.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해. 유치권은 점유가 돌다 유치권이 나타나죠. 유치권 공식이 어떻게 되죠?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물건 지출,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지. 그러니까 거기는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서는 213조, 14조를 준용하지 않아.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예방이 없어. 거기 뭐만 가지고 살아? 점유 물청만 가지고 살아. 그럼 정리합시다.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권 물청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물청 다 있어. 지역권 저당권은 뭘 하지 않아. 점유권 물청은 없고 지역권 저당권 반환 없고 방해제거 예방만 있어. 유치권은 먼저 뭐가 돌다가 유치권이 돌아가는 거니까 거긴 점유권 물청만 있지. 유치권 물청은 없어. 유치권 반환 방해제거 예방 없어.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 어딜 두고서 98페이지. 자, 213조 소유자라고 돼 있죠. 전 소유자는 안 되고요. 반드시 현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주고요. 소유권 물청은 종입니다.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합니다. 다음, 점유한 자는 과거 점유자는 안 되고요. 현재 점유자만 됩니다.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까지는 포함이 돼도 점유 보조자는 안 됩니다. 점유한 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까지는 포함이 돼도 누구는 안 된다. 보조자는 안 되거든.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자, 이 점유할 권리는 물건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요.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죠. 심지어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 사용할 권리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뭐 할 권리?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라고 돼 있죠. 상대방인 점유자가 자기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거 나왔잖아요. 뭐라고?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뭐하고 있는 자. 또 그 옆에 뭐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이 두 사람 어디서 공부했어요? 미등기 매수인 했었잖아. 매매등청 등기와 취득시효 등청 등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자,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소임을 반환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전세권자, 임차인 있죠? 임차는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죠. 전세권자는 물건, 지상권자도 물건, 유치권자도 물건.
아이고, 항변권은 어디서 나와? 채권은 쌍목에서 나오죠. 그래서 8개 물건 중 3, 4, 5번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랑 비교되는 것이 채권의 임대차, 임차권. 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6번 있죠. 물건의 유치권하고 채권의 항변권을 자꾸 비교해. 동시에 항변권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 2는 계약이 끝났다. 임차 2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 됩니까? 유치권 공식 해보라니까. 타인 물건, 주인 부동산 점유하다가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 달라는 채권, 유치권 들어가지요. 그럼 보증금은 뭐예요? 보증금은 그 부동산 점유하면서 지출한 비용이에요? 보증금 줘야지 그 다음에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뭐다? 유치권 말씀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보증금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 인정되면 주인 바뀌어도 뭐 하면 돼? 놀러 앉아가지고 뭐야? 근데 네가 줄 때까지 나는 개길 거다. 절대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보증금 반환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인은 목적물 반환, 아니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서로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관계? 동생 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항변권 소속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줄 때까지 안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 바뀌면 어떻게 돼?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항변권 못 던지지. 항변권 소속이 어디니까?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만든 무슨 법? 주택 임대차 앤드 플러스 뭐다? 상가 임대차 만들어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2편 물건의 유치권하고 3편 채권의 동시이행 무슨권, 항변권이 비교가 되는 거고 2편 물건의 전세권하고 3편 채권의 뭐하고? 임차권.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에도 있다 이야기예요. 판을 보란 말이에요. 판. 봤어요? 아, 점유할 권리는 어디도 있고 물건도 있고 어디도 있다. 채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 위에 반환 청구권 주체 읽어볼까요? 소유물 반환 점유 내나 청구권 행사할 수 주체는 소유자이다.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더 이상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가 될 수 없다. 가끔 그렇죠. 전 소유자가 소유권 물청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특약을 맺었다.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왜? 소유권이 이전되면 물청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물청을 유보시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청구의 상대방,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되죠? 근데 누구는 안 된다. 보조자는 점유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 물청하고 점유권 물청 3개를 한꺼번에 다 기억하세요. 네, 잠시 후에 따라오겠습니다.